좀비 없는 깨끗한 지역 신지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좀비가 지역구에서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인터뷰까지 했다. 놀랍게도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구 대다수 주민은 정말로 좀비가 한 명도 없다면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를까라는 소문을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음 놓고 거래를 활보해도 되니 어쨌든 좋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신지혜와 경쟁하는 후보자는 기껏해야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낡은 구호만 애치고 있어서 신지혜의 당선은 기정사실화되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선거철이 돌아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좀비를 지역구에서 내몰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게 뻔했다. 아파트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 찬성할 것이고 집을 곧 살 예정이거나 여력 있는 사람들 역시 동조하여 좀비들을 내몰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투표를 잘 안하니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상황이니 언제까지 도망치며 살 수 있을지 암담했다. 시간 문제일 뿐 결국엔 수용소행 버스에 몸을 싣고 도시에서 쫓겨날 것이다. 심장이 멈추는데도 가슴이 갑갑했다. 절검인 신세가 돼 쫓겨났다가 좀비가 되는데 수용소 외엔 선택지가 없다. 보기가 하나뿐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꼴이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쯤에서 나 자신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데 애를 썼다. 폭력은 반드시 나쁜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좀비를 없애려 하는 와중에도 전전케 말로 해야 하는가? 법은 이미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서 법에 호소할 수도 없다. 말로 할 수도 없다. 정체를 밝히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면 폭력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폭력이 옳다고 봤다. 적어도 이 경우엔 말이다. 내부에 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자신의 뜻을 밝히려 몸에 시포폭탄 띠를 두르고 돌진하는 자살폭탄 테러범에게 말로 하라고 타이르면 들을 일이 없다. 전쟁하며 폭력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 반감만 산다. 잃을 게 많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부자들이 언제 땅값 내렸다고 테러나 부진 자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비통함에 가슴을 치면서 망했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땅값이 오르지 않아서 애끓는 심정으로 삭발이라도 하던가? 정말로 그런 부자가 있다면 그 마음만은 인정해줘야 한다. 아파트 근처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단상에 올라가 눈물의 삭발식을 하며 아침 이슬을 부른다면 그 진정성만큼은 높이 평가해줄 만하다. 자살폭탄 테러범의 마음가짐과 다를 바 없는 굳센 의지가 아닌가. 하지만 그런 부자들을 본 적이 없다. 오로지 비천한 사람들만이 버릴 게 목숨밖에 없다. 지금 가장 비천한 존재는 좀비다. 내 역시 잃을 거라곤 목숨밖에 없다. 폭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눈앞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는 안중근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폭력은 옳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행동은 동기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신재 후보자를 만나 악수를 청하고 그에 응하는 신재 후보자의 팔을 물어버린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겠는가? 보다 높은 차원의 파괴 행위는 남이 아닌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겠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난 전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하지만 물수는 있다. 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 행위도 아니다. 목숨을 앗아가지도 않고 재산상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지도 않은 행위다. 게다가 나는 좀비다. 모든 행위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좀비라는 이미지에 그다지 입에 대는 모습도 아니다. 불편이야 좀 겪겠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쫓아내려 하겠지만 수용소의 삶이 비참한 수준은 아니다. 좀비가 되면 몸이 더 튼튼해지고 오감이 깨어나 어둠의 맛도 알게 된다. 광고에서 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좀비가 돼도 자아는 동일하니까 아무튼 환경이 변할 뿐이다. 그리고 혹시나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다. 좀비 의원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대정부 질문 기간에 복지부 장관에게 좀비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좀비 의원. 지금은 소수지만 필요하다면 다수가 되는 길은 식은 죽 먹기다. 아예 이참에 좀비당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지금 당장 시작해도 시골과 수용소에 있는 좀비들 표는 확보된 셈이다. 처음에는 군소 정당이겠지만 다수당이 되는 일은 쉽다. 당원들에게 하루에 2명 이상 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된다. 좀비가 다수가 되면 당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기 마련이다. TV에서 좀비 아나운서가 공기 중 감염한 마스크만 써도 막을 수 있다면서 인간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좀비 걸그룹, 좀비와 인간의 사랑과 불륜을 다룬 드라마, 좀비 광고, 날짜를 맛으로 표현해주는 오늘의 날씨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생각해보라.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로 인간들에게 이업을 가해야 한다. 유력한 의원 당선 후보자를 좀비로 만들면 파장은 커지게 돼 있다. 우선 인터넷에 접속해 기초정보를 수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볼 수도 있지만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뉴스에 사무실 개소식도 나서 사무실 위치는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후보자 사무실 근처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후보자 스케줄을 물어봤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줬다. 휴면 아파트 경로당 방문하러 가셨고 이따가는 산악회 기념식이 있고요. 혹시 TV에서 취재하지는 않나요? 내일 시장 상인들 만날 때 인터뷰차 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물어보시나요? 팬이어서요. 내일 시장에 나가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선거 자원봉사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은요. 나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내가 도착한 지역은 선거 열기로 뜨거웠다. 지하철 출구에 일렬로 늘어선 아줌마 부대가 열성적으로 구호를 외쳤다. 반대편의 아줌마 부대는 벌써 결과가 정해졌다는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프랭카드를 들고 있었다. 의원은 아무나 하나. 의원은 아무나 하나. 도로에 선거 유세 차량이 지나가자 트로트를 개사한 선고송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 했다. 이맘때면 을에 듣는 매미 울음소리 같은 소음이라 여기는 듯 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내게 신재 후보자 정체에 관한 전단지를 건네줬다. 노숙자에 대한 신문 기사와 좀비를 몰아내자는 선동적 문구로 가득했다. 나는 전단지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송구성이 들리지 않게 되자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휴먼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1차 아니면 2차요? 둘 다요. 내 물음에 아주머니는 길을 알려줬고 나는 우선 휴먼 아파트 1차로 향했다. 내 배에 난 수십 개의 작은 구멍에 비치는 창자 같은 구부러진 골목길을 지나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나오던 신지의 후보자 무리와 마주쳤다. 후보자는 단정하게 가르마를 탔지만 얼굴에 한 화장이 기름에 뭉개지고 번들거렸다. 전단지와 똑같은 미소를 띠고 내게 인사를 했다. 얼결에 나도 같이 인사를 했다. 여기 사시나봐요? 예, 기호 1번 신지호 후보님이시죠? 맞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와 보좌관이 동시에 엄지를 지켜 세웠다. 저도 무조건 1번을 찍을 겁니다. 나도 똑같이 엄지를 지켜 세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가 깍듯이 인사를 했다. 우리는 서로 살갑게 웃으면서 헤어졌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척 하다 다시 밖으로 나와 후보자 사무실로 갔다. 1층이 빵집이고 2층이 후보자 사무실이었다. 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밤을 보냈다. 별 하나 없는 시커먼 하늘 아래 시뻘건 교회 첨탑이 별보다 반짝였다. 나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다. 오늘은 어둠이 김 빠진 콜라마냥 밍밍했다. 해가 뜨고 한참 지나서야 신지의 후보자 무리가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나는 급히 뛰어나와 택시를 잡고 시장으로 갔다. 시장은 평상시보다 북적이는지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나는 언제 어디로 후보자가 올지 몰라 시장 골목 가운데쯤에서 기다렸다. 초조한 마음에 앞뒤 연달아 고개를 돌려 보고 있는데 내 앞 만두가게 주인이 수도공을 열었다. 자욱한 감이 농도 짙은 안개처럼 퍼졌다가 사라지는 순간 방송국의 카메라와 신지의 후보자의 얼굴이 아른하게 보였다. 나는 죽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기라도 하는 양 긴장감에 호흡이 가빠졌다. 후보자는 어묵 하나를 집어먹고 상인과 얘기를 나눴다. 야채가게 할머니와 포옹을 하며 웃기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기호 1번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거진 의원날이 됐다고 봐야지. 만두가게 주인이 만두를 솥에서 꺼내며 말했다.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씩 신지의 후보에게 다가갔다. 고등어 한 손을 사고 보좌관에게 건네고 돌아서던 찰나 의원님 팬입니다. 후보자에게 내 말에 멋쩍게 대꾸했다. 아직 의원 아닙니다. 거기 됐다고 봐야죠. 나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후보자는 망설임 없이 악수를 했다. 의외로 손이 차가웠다. 나는 악수한 오른손에 잔뜩 힘을 줬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가 카메라 앞인지라 전혀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손을 빼려 애썼다. 카메라 렌즈에는 유권자 손을 잡고 열렬히 흔드는 후보자 모습이 찍히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왼손으로 후보자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나서 그의 팔을 물려고 고개를 숙였다. 내 눈앞에 후보자의 팔뚝에 통조만한 크기의 검게 변색된 피부 조각이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후보자는 급히 소매를 내렸고 보좌관과 경호원들이 나를 밀쳐서 후보자에게 떼어냈다. 당신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알고 있잖아. 나는 마구 소리 질렀다. 더 얘기할 수 없도록 경호원들이 나를 덮쳐 꼼짝 못하게 제압했다. 보좌관들이 쪼르르 달려와 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좀비다. 전선 좀비야. 누군가 외치고 시장은 난리가 났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도망치느라 야채와 주전부리가 땅바닥에 쏟아졌고 비명이 난무했다. 카메라는 이를 신나게 찍었다. 나는 신에게 바쳐지는 재물처럼 번쩍 들렸다. 후보자는 벌써 도망가는 중이었다. 그의 등 뒤로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다. 알고 있잖아. 당신도 그렇잖아. 어둠의 맛이 뭔지 알잖아. 임마가 저거 임마가. 후보자가 도망가며 보좌관을 보고 말했다. 난감해하던 보좌관이 급하게 손으로 내 입을 막으려고 했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손을 물려고 했다. 치아가 부딪히는 딱딱 소리에 놀란 보좌관이 하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넥타이를 풀어 내 입에 자갈을 물렸다. 조비 플릭. 생각보다 넥타이는 쓸만했다. 이제 완벽히 제압한 나를 락스타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받쳐서 시장 입구로 운반했다. 어떻게든 넥타이를 풀려고 애썼지만 헛수고했다. 그 와중에 내 시선은 불이 나게 뛰는 후보자를 향했다. 하지만 후보자의 등은 내게서 멀어졌고 대신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감사합니다.